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회사포럼이 주최하는 세 번째 공개 포럼의 사회를 맡은 포럼 총무 문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개 포럼은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맞춰 발제와 토론은 해운협회 10층에서 대면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공개 포럼 주제는 한국 셀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약 50분간 두 분의 발제와 60분간의 토론으로 예정된 오늘 순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회사포럼 윤민현 회장님께서 개회를 해주시고 나면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후 한바다 ERS 김진철 대표께서 셀비지 산업의 구조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코리아 셀비지 류찬열 대표께서 한국 해난 구조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하대학교 김춘선 교수님을 좌장으로 해서 김현장의 정병석 변호사님, 시노코 SM의 이민원 이사님, 삼성화재의 김양욱 부장님을 중심으로 지정토론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플로어께서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중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윤민현 회장님께서 개회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예, 저 윤민현입니다. 오늘 보신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회사라기보다는 포럼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 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국 쌀베이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래서 굉장히 참 무거운 어떤 타이틀입니다만, 우리가 알기로 간단히 쌀베이지라는 게 위기에 처한 어떤 인명, 재산을 구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많이 끌었던 국제 대형 사고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가까운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수에즈운하를 일주일 정도 봉쇄했던 에바 기븐호 사고, 이게 아마 그 파장이나 그로 인한 보수 면에서 최고 기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액은 9억 불이었지만은 정확한 금액이 알려지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5억에서 6억 불 정도 처리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바 기븐호 그 사고하고 또 하나 우리 해운계가 굉장히 긴장을 했던 사고 중에 하나가 호화 유람선인 코스타 콩코디아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지금 대형 호화 유람선 사고인데, 그 사고, 그 다음에 가까이 이야기하면 한 8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남해안에서 발생했던 세월호 사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선 해외에서 난 에바 기븐호나 코스타 콩코디아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 보도에 항상 나오는 대상은, 주체는 선주하고 전문 쌀베이지 회사, 그 다음에 관련 보험사였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남해안에서 발생했던 그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선주라기보다는 어떤 해경 또는 정부가 어떤 구조의 주체인 것처럼 또 실제 그렇게 보도돼 왔고 그렇게 비춰졌고
지금도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 제가 오늘 포럼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는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구조 군안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가? 선주인가 또는 정부인가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답으로 이런 건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쉽게 단정을 하지 마시고 왜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러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상당히 앞으로 한국의 살베이지 산업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고들이 영해 내지는 항로 주변에서 발생을 합니다. 바꿔 이야기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육상시설에서 지근거리에서 발생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에바 기분호도 그렇고 코스타 콘코디아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랬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크게 일단 긴급 상황에 처한 인명을 구조하는 긴급 조치, 또는 갑자기 생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이런 긴급 조치,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위험에 처한 재산을 구조하고 또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전문 구조 작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긴급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몇 시간 내에는 현장에 도착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어떤 공포에 또는 자꾸 손해가 확산될 상황에 있는 선박의 상황에 어떤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 어떤 긴급 조치의 대응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전문 구조업체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부르면은 즉시 올 수 있는 전문 구조업체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일본에 니폰 살베이지가 있고 뭐 중국의 어떤 살베이지 회사가 있지만은 가장 좋은 예로 코스타 콘코디아 살베이지는 살베이지 역사상 가장 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조 가액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계 대형 살베이지 회사인 스미트가 포기를 했습니다.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응하지 않았느냐? 다른 작업에 이미 커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국제 살베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컨테이너선 경우에는 6,000 TU를 넘어가면은 현실적으로 살베이지 능력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살베이지 회사들이 점차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있느냐? 주주들이나 오너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베이지를 접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베이지 회사도 마찬가지로 통폐합 내지는 점차 소수 대형화되고 있고,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한번 커미트가 되어지면은 2년, 3년을 끌는 경우가 많다. 그럼 바꾸어 이야기라면은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이틀 또는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부르면은 올 수 있는 전문 구조업체가 우리 주변, 제가 우리 주변이라고 하면은 넓게 이야기해서 동남아까지를 제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있는가?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긴급 조치할 시설까지는 저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다고, 그럴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전문 구조업체가 설사 지구 반대편에서 오더라도 올 수라도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선주로 봐서는 또는 관련 보험업계로 봐서는 그나마 안도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다음 선택은 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더구나 지금 중대재해법이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마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먼저 중대재해법이라는 잣대를 저는 소위 선사 내지는 경영책임자한테 들이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살베이지는 우리 역량 바뀌니까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는 게 중대재해법상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려는 건지,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는 뭐가 달라졌는가? 세월호 사고 그 당시, 예를 들어서 2014년 4월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은 건지, 달라졌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 건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어떤 너무 기술적 전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현실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차선으로 살베이지의 비상사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선주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선주가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러면 해운협회는 뭘 해야 되고, 나아가서 정부나 당국은 어떤 일을 할 건가. 육상에는 우리가 119도 있고 소방서도 있습니다. 해상에는 그런 게 있는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을 거쳐서 좀 알기 쉽게 어떤 최소한의 어떤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개회사라는 이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해운협회 조봉기 상무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이제 오늘 종합국감인 날이기도 하고, 또 로켓가 지금 발사된다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 뭐 나쁜 일, 여러 가지 일 겹친 날, 겹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운협회 회장님의 축사를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회사포럼 가을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올 봄에는 부산 신항 운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어느덧 가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셀비지 산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사 포럼이 얼마나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대형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번번이 해외 셀비지 업체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군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도 군안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다가도 또 사고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서서히 사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군안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사명감이나 절박감이 같이 사그라들곤 했습니다. 온 국민이 구름처럼 태안반도로 몰려가서 자원봉사를 벌였던 허베이 스프리트 사고가 난 지도 어느덧 14년이 흘렀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만 해도 대형 오션타워가 우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민, 관, 군, 경,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군안 역량을 유기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역량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이구동성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변화나 성장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도 해난 군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어졌지만 이제 와서 보면 이렇다 할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지리적 상황을 생각할 때나 또 세계적으로 제1위의 조선국이고 세계 7위의 해운국이고 또 세계 10위권에 있는 교역국, 이런 경제적, 산업적 상황을 봐서라도 우리도 고도의 군안 영역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현실로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군안 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있고 또 우리 고유의 군안 산업 마켓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역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세미나가 셀비지 산업의 현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또 셀비지 산업을 우리 해양 산업에 걸맞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또 많은 경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내외 셀비지 업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김진철 대표님, 또 유찬열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그에 이어서 또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실천 가능한 좋은 방안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도출된 어떤 발전 방안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서 국정 과제로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 해운 세력이 다 같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미나 개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해사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해운협회 회장 정태순 대독했습니다.